전쟁이나 천재 지변 등으로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 네 바로 난민이죠. 전 세계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만회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들에게 아주 관대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일. 독일은 2015년과 2016년에만 무려 12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유네스코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이야, 독일 뭐 평화시장 비둘기야?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왜 이렇게 난민의 진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독일이 이 많은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일단 독일에는 노인 비중이 22%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다? 난민을 노동력 증강에 보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난민들이 독일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네. 심지어 난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도 같이 증가해버려. 범죄자들은 주변에 경찰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당시 무려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드레이크 페밀 갈 곳 없는 사람 받아줬더니 니들이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난민 받아줬다가 잣대버린 독일 근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8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유네스코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의 총리 재임 기간 중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난민과 이민자 소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하죠. 메르켈, 너는 so great한 사람이야. 당신이 수많은 난민을 구해서 you are a hero. 어머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저는 그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줬을 뿐인걸요. 메르켈, 모두가 너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 가서 한마디 하라고.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해결하자고요. 그거 참 평화상을 받은 사람다운 발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상을 받게 된 메르켈 전 총리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난민과 이민자를 수용했길래 평화상까지 받느냐? 바로 120만 명. 여기서 말씀드린 120만 명의 인원은 북한 인민군의 숫자가 거의 맞먹는 숫자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시리아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난 시리아 사람들이었고, 이후에도 난민 수용을 멈추지 않으면서 독일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3년 1월 10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수만 해도 총 174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독일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독일이 2022년에만 또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진짜 관대한 나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독일이 왜 이렇게 난민을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갈 곳 없는 난민을 돕겠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 이득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난민 수용이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 아니 난민 수용하려면 수용 시설도 지어야 하지,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지.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물론 당장은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몰라도 좀 더 멀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의 국제개발연구센터, 낭테르 대학의 경제분석연구소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난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EU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서유럽 국가를 분석한 건데요. 그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고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득이 발생한다고 하죠. 1인당 GDP를 증가시키고 실업률 하락에 도움을 주면서 세금 수입을 1% 정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난민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젊고 건강한 사람,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현지인이 하기 싫어하는 업종에 투입해서 실업률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독일은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입니다. 2021년 기준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죠. 그런 독일에게 난민은 노동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득이 되는 건 알겠어. 그래도 적응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난민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난민들이 잘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죠. 결국 독일은 너무 많은 난민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난민을 수용하려면 이것저것 도움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은 2018년에 난민과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고 하죠. 이때 사용된 돈은 무려 230억 유로, 한 하루 약 31조 1800억 원. 2018년도 독일의 연방정부 예산이 3436억 유로, 한 하루 약 465조 7300억 원이라고 하니, 이 말은 즉 1년 정부 예산의 6.7%를 난민 관련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거지. 게다가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 유입이 늘어나자 16개 주에 2022년과 2023년 동안 추가로 42억 5천만 유로, 한 하루 약 5조 76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독일은 난민 수용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이건 난민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네. 2016년 독일에는 많은 난민들이 몰리면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거나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함께 써야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것만 해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쪽으로 가도 사람에 치이고 저쪽으로 가도 사람에 치이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게 쌓였다는 거지. 그렇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네. 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잔다고. 그래도 우릴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게 어디야. 아예 입국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닥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딴 게 뭔 상관이야. 계속 건들면 너부터 조진다. 제가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 새끼가? 너 마침 잘 만났다. 야, 뒤지기 싫으면 가진 거 다 내놓고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외국인 범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죠.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2016년에 난민,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로 분류된 용의자는 17만 443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독일의 모든 범죄 용의자 중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6%. 이건 2015년에 이주민 범죄 용의자가 5.7%였던 것보다 2.9%나 증가
인간 수치야. 진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 게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범죄자가 늘어나다 보니 독일에서는 난민들이 집단 범죄, 그것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2015년 12월 31일 밤 독일 켈른의 상황은 아주 끔찍했다고 하죠. 당시 켈른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들 2016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폭죽놀이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민들이 여기저기서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축제를 구경하던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네. 이로 인해 켈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찰과 순찰차가 돌아다니고 있어도 범죄가 계속되었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범죄자가 경찰을 만나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경찰과 순찰차가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범죄가 끊이지를 않는다? 이 말은 즉 경찰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길래 경찰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였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정확한 인원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범죄에 가담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만 무려 1000여 명,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니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잖아요. 당시 이 현장 곳곳에서는 여성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들리고 성폭력 신고가 끊이지를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이때 근무 중이던 여경까지 성희롱을 당할 만큼 당시 켈른은 진짜 무법지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범죄가 난민에 의해 이루어졌다니 사실이라면 진짜 무서운 일인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하죠.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모든 용의자를 잡기는 어려웠지만 2016년 1월 8일 독일 내무부는 집단 성폭력 용의자 31명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8명이 난민 신청자다 라고 밝혔죠. 31명 중에만 절반 이상이 난민 신청자라고 하니 과연 얼마나 많은 난민이 저 범죄에 참가했을지 짐작도 안 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체포를 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기도 한다고 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혐의를 특정할 정도로 제대로 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거야. 결국 켈른 검찰청은 총 290명을 조사했지만 32건의 사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이 중에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진짜로 독일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은 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난민법 개정에 들어갔죠.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는데요.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편식한다고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여기 오면 다 받아준다고 그러던데,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이유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나가시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미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하셨네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난민 신청에 이유가 없다? 바로 기가 벌써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다? 중복 신청 금지, 이런 식으로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 효과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 독일의 연방형사청이 2022년 7월에 공개한 이민 관련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형사청은 2021년에 총 178만 명의 범죄자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1%가 이민자로 분류된다고 하죠. 그런데 2016년 이민자 범죄율이 8.6%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감소한 범죄율이 1.5%라는 거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인 거지. 게다가 감소한 수치라는 것도 난민의 범죄가 적어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난민 유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난민 자체가 줄어들면서 난민이 일으키는 범죄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 아직도 난민과 관련된 범죄가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난민이 아직도 독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독일은 난민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난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